전일제 이제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전일제 형식의 분류로서는 특수한 사례로서 들꼽히는 학교가 있습니다. 1994년에 안산에서 시작돼서 여기서 안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됐던 거리 아이들을 이제 여기는 그룹의 홈스쿨링 이런과 같은 학교 형식을 결합해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되살려내는 독보적 형태의 대안학교다.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독보적 형태의 대안학교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메라시안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것은 2000년에 동두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동두천에서. 그래서 혼혈아들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이제 추구를 하는 곳이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정규형의 대안학교들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많은데 이제 비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정이 이제 비인가 이런 대안학교도 이제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이제 개원한 남원의 어떤 실상사작은 학교, 여기는 이제 불교에서 만든 최초의 이제 대안학교고 중학교 과정이고, 그 다음에 감리교단에서 만든 이제 남양주의 산돌학교가 있습니다. 산돌학교. 그 다음에 산청에 이제 옮겨간 제천 간디학교, 지역운동가들이 만든 강화도의 마리학교, 원주의 어떤 참고 작은 학교, 강진의 늘봄학교, 이런 어떤 중학교들이 있는데, 하나만 여기서 살펴보면 남양주의 산돌학교는 여기에서는 학교 철학이 뭐냐면 창조적 자유를 기르는 교육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적 자유를 스스로 양심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웃과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적 자유를 뜻하는 이러한 어떤 창조적 자유를 기르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위한 교육이다. 우리는 학습자 스스로 오랫동안 궁리하여 도달하는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올해 궁리에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아이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하고 많은 지식의 습득보다는 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 다음에 매달리고 탐색하는 태도를 기르고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께 알기 위한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쩐 감리교는 이 감리교에서 만든 학교잖아요. 산돌학교가. 그 다음에 통전성에 눈뜨는 교육. 자, 인간의 발달을 머리, 가슴, 손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고루 발달하도록 돕고자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은 낱낱이 어릴 때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나 자연,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조건 안에서 다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성장을 돕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성이 꽃피면서 자연과 공동체, 사회와 균형을 잡고 서로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이런 어떤 삶을 지향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철학이다라고 보죠. 자, 교육과정을 한번 보니까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프로젝트 학습과 열린 학습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니까 프로젝트 학습은 살림이나 창업, 인도 여행, 인턴십, 3인행, 졸업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와 학습을 통해서 통합교육과정으로 이제 배움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각 주제는 그것을 둘러싼 다각도의 배움과 경험을 이제 선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만나는 주제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팀이나 개인으로서 스스로 목표와 과제를 수립해서 해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나누고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부쩍 이제 자라난다. 두 번째는 이제 열린 학습이다. 열린 학습은 한 주 하루의 계획과 실천을 점검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주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진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독서나 체육, 우리말, 국사, 영어, 수학, 농사, 예배, 인권, 산돌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수업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이라든지 사회, 자연과학, 생활, 예술, 놀이, 자기개발 수업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선택 과목이 매 학기 개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통해서 정한 학점 이상을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산돌학교에 이제 뭐 입학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매년마다 이제 모집 대상을 이렇게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비인가 초등학교 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뭐 졸업 예정자를 이제 여기는 중학교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산돌학교는 이제 이렇게 뽑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편입생도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에 이제 1, 3학년 과정을 이제 뽑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에서 이제 교육 과정들이 이뤄가고 있는데, 저도 산돌학교를 잠깐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아주 학생들이 거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그 이제 그 비인가형 대안학교의 어떤 변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자, 대부분의 정규형의 대안학교들로, 자, 고등학교 과정이 많은데 비해서 200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비인가 대안학교도 이제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개원한 남원의 어떤 실상사 작은 학교, 이제 아까 이제 불교계에서 만든 최초의 대안학교, 중학교 과정이 있고, 이제 감리교단에서 만든 남양주의 산돌학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산돌학교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학교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변화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위탁형 이 대안학교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이 대안교육과정으로서, 여기에서는 학생이 결석일수, 누적이나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어떻게 돼요? 졸업할 때까지 맡아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육기관이 이제 위탁형 대안학교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탁형 교육학교는 이제 학생들은 위탁받는 기간은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자, 교육청에 따라서는 이제 폐교를 임시교육시설로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적응 교육만으로 받고 소속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소속 학교로 돌아가지만 아예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이제 남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위탁 기간은 교육청별 또는 기간별로 일주일에서 1년까지가 이제 다양하지만, 긴 시간을 위탁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하지만 졸업장은 원래 소속된 학교에서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 대안교육의 수업 내용은 어떻게 돼요? 주로 체육 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보통 교과의 시간은 최소로 이제 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개 이제 그 위탁 교육 기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탁 교육 기간은 이제 그 기존의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이제 부가적으로 설치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설립한 대안학교, 종합센터, 부설의 어떤 꿈탈의 학교처럼 이제 위탁 학생들만 구성된 독립된 학교 형태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입학 시기마다 학생마다 다르다는 점을 제하면 사실상 이제 전일제 대안학교로 이제 유사하게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위탁형 대안학교는 이제 금방 얘기했죠. 위탁형은 교육청별, 기관별로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있고, 졸업장 원래 소속 학교에서 이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위탁교육 대학에는 수업 내용은 체험 활동을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보통 학교 시간은 최소로 배정된다. 금방 말씀드린 거고, 입학 시기보다 학생마다 다르다는 점을 제하면 사실상 이제 전일제 학습 유사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대상 형태별 이제 분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별 분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자, 교육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대안학교는 뭐 계절 학교나 방과 후 학교, 주말 학교, 홈스쿨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계절 학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계절 학교는 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자연 관찰이라든지 과학 실험, 노작을 통해서 기존의 학교 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계절 학교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생 때는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런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뭐 자연 관찰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그 대안학교는 입학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만 미리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도 겸해서 방학 때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학교를 이제 개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제 부모들도 이제 많이 생각이 달랐어요. 이제 과거에 대안학교는 이제 학업 부진아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 부적응자들,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뭐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운영하게 됐지만 요즘 같아서는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이제 희소되고 그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대안학교에 이제 보내는 또 홈스쿨링하는 그런 가정들도 좀 봤습니다. 자녀가 이제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 이제 큰 자녀가 밑에 또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홈스쿨링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이제 이렇게 돌보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대안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학교들이 참 그런 역할들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대안학교를 통해서도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된다 그러면 뭐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이제 방법보다는 지금 이제 정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뭐 이민간 이제 자녀들이 온다 그러면 뭐 외국어가 안 된다 그러면 별도 기존에 이제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하고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영어를 배운다든지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배워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과 후 또는 주말학교 학교 수업의 보완적인 이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형태적 분류인데, 자,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가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그죠?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학교 교육의 주요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말 학교는 이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방과 후 또는 주말 학교의 학교 수업이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5일제가 이제 우리가 5일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말 학교 형태로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아까도 홈스쿨링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홈스쿨링은 학교육에 대한 이제 불신이 커지면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 가르치는 이제 교육 형태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인구가 적지 않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런 교육 형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이제 실제로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국의 학교가 이제 있는 쪽에서 우리가 가면 이제 홈스쿨링 하잖아요. 이제 아들 한 군데서 이제 모아서 이제 부모가 이제 다 갈 수는 없지만 한 부모가 돌아가면서 이제 학생들을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 건데 요게 이제 홈스쿨링으로 이제 대체되는 이런 현상도 이제 우리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적인 분류입니다. 그래서 자, 대안학교는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유학교형 대안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학교형 대안학교, 그다음에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 뭐 교육 이념 추구에 따른 대안학교,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의 어떤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학교의 대표적인 학교의 예로서 영국의 이제 썸머힐 그 학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썸머힐 학교, 독일의 자유대안학교, 자유대안학교, 일본의 기누쿠니 어린이 마을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비인가 형태로 운영되던 초기에 이제 간디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데, 요 자유 대안학교는 아이들의 어떤 자유를 중시하는 이제 학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태학교형 대안학교는 어떤 것이냐면, 자, 마을 안에서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련된 이 기본적인 활동을 교육 내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가 어떤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생태와 노작,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합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표적 학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마을 안에서 소규모 학생들 대상으로 지식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활동을 이제 교육하고, 그다음에 생태와 노작, 그다음에 지역사회 학교와 결합을 중시했던 1982년 설립된 영국의 하트랜드의 어떤 작은 학교와 우리나라의 어떤 간디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을 접목하게 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교육 과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재적응형 대안학교다. 재적응형 대안학교. 그래서 자, 주로 일반 학교 교육에서 부적응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재적응 학교형 대안학교다. 재적응형.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본의 생활학교와 우리나라의 어떤 영상 성지고등학교, 경주 하랑고등학교 등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고유 이념형 추경 대안학교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세 가지 유형에 비해서 대안학교에만의 어떤 독특한 교육 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대안학교를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다 사실적으로 이 대안학교는 어떤 대안학교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운영할 수는 이제 사실 없잖아요. 이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안학교의 내용적 분류에서 이제는 자, 이제 고유 이념 추구형 대안학교다. 그래서 여기 세가정 학교에 비해서 이제 독특한 이념과 여기서는 이제 방식을 바탕으로 운영한 학교가 이제 고유 이념 추구형 대안학교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방. 그래서 독일의 이제 발드로프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인지학을 학교 이념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1919년에 설립된 전 세계 700여 개의 학교를 이제 두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일치한 교육을 지향하는 홍성의 풀무농업기술학교가 이제 있다라는 게 풀무농업기술학교. 그래서 풀무농업기술학교에서 진행되는 많은 교육과정들,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풀무농업기술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머리, 학문, 가슴, 신앙, 손, 노작,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독교 바탕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건데, 성서위의 학원 인문학, 소양 쌓기, 여기는 생명, 환경, 노동을 생각하는 친환경 농업이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배우는 개인과 공동체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생활관, 그 다음에 생활 스스로 꾸려가는 학우회, 그 다음에 생활반, 동아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알아가면서 진로 찾기, 그래서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어쩌면은 창체 활동 농업 진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 목표는 이제 실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풀무는 성서의 바탕을 둔 이제 깊이 든 인생관과 학문과 실제 능력에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서의 하나님과 이웃, 그 다음에 지역과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 위에서 학원이고, 이제 기본층의 평민, 머리, 가슴, 손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작은 학교고, 그다음에 모든 학교 생활과 모든 학생이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머리도 꼬리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두무미. 그러니까는 머리도 꼬리도 없는 이런 학교다. 그다음에 밝은 학교 생활을 한다.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지역 학교, 지역과 학교다. 그다음에 국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학의 책임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져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러가고 있고요. 교과 운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기초로 하고 있고, 탐구는 사회, 과학, 그다음에 체육, 예술, 그다음에 이제 교양, 외국어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 과정들이 공통 과목으로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가지 이제 약속과 직업 뭐 10개라는 게 있는데 실제는 이제 그 기본 생활을 위한 10가지 약속은 이제 나더라도 장래 직업 결정에 필요한 10가지 이제 지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천성과 장점, 능력을 잘 파악해야 된다. 자, 이 직업은 낮은 생활, 높은 정신을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평민의 목표에 맞는 직업인가 생각해 보자. 준비는 길수록 좋다. 예수는 3년의 공적 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다. 학교는 직업 선택과 준비 기간으로 알되 직업을 통해 일상을 배우고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수업이나 명예보다 이웃사랑의 실천도를 기준으로 하라. 내게 맞는 직업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편한 곳보다 되도록 힘든 곳을 택하라.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큰 틀을 생각하고 직업 문제를 채우도록 하라. 남이 닦아놓은 길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 직업에 귀천이 없다. 어떤 직업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침이 뭐냐면 풀모노의 직업 10개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장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풀몬의 농업기술학교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상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대안학교 이제 교육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의 교육 실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교육 체계로서는 이제 교육 목적이 있다. 교육 목적은 자, 대안학교는 학교별로 설립 목적과 그다음에 이념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징별로 교육 목적과 철학을 달리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대안학교는 어떻게 돼요? 학교별 지향점이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교육 목적 중 자유와 자율성, 생태적 가치와 존중, 공동체 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모든 대안학교에서 동일하게 추구하는 목표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만든 학교 교육의 병폐를 인간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극복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하는 이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육 목적을 통해서 본 대안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전통적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안적 삶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형태인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전인을 추구하며 소규모의 친밀성 속에서 자아 주체성을 키워서 암과 삶이 일치하게 하는 체험적 학습을 지향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교 교육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있는데 대안학교의 공통적 목표는 뭐냐면 인간 교육으로 많은 대안학교가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주로 어떻게 돼요? 학교 부적응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인성교육과 함께 기독교 교육 등이 종교 교육과 학교 적응력 향상 교육, 창의적 인성을 목표로 제시하는 창의 인성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있었고 또 학교 부정형 학생을 위한 치유교육은 제도권 내의 대안학교에서도 전일제 형태의 학교 교육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제도권의 어떤 변두리에서 할 수 있는 위탁형 학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위주의 교육은 위탁형 학교 형태에서만 체험위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 중고등학교에서 공동체 교육이 교육 목표와 대부분을 이제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교육 과정은 초기에 설립된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의 교육 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노작 교육이나 체험 활성 마음 공부와 같은 이제 특성화 교육이 이제 도입됨으로써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교재의 다양한 학생들의 자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교육 과정의 변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반 교육 과정이 이제 60%, 그다음에 특성화가 이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교육 과목의 구성은 각 학교별로 어떻게 돼요? 총 이수 단위와 필수 교육 과목, 그다음에 특성화 과목의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공통 필수 과목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학교가 필수 과목 기준 이수 단위로 그대로 이제 채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대안학교 교육 실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교의 교육 이념과 교육 과정, 교육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넘어지면 약간의 교육 과정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특성화 교과는 주로 자립 교과와 학교 철학 교과, 그다음에 학생 성태 교과, 진로, 그다음에 직업 교과, 그다음에 문화 예술 교과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이 되지만 인간관계나 심성을 연마하기 위한 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교과 과정에는 뭘 이루어져요? 인간관계나 심성 연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특성화 교육의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지만 매학기 초 수강 신청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내용인데, 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와 특성화 교과가 주 교육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지만은 그 외 활동으로는 특별 활동을 통한 어떤 면에서는 자치, 그다음에 적응,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봉사, 그다음에 행사 활동 이런 것들로 이제 조사돼서 이제 이게 이제 교육 과정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인성교육이 이제 주 목적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뭐 농사 체험이라든지 생태 활동, 그다음에 마음 공부, 그다음에 심신 수련, 그다음에 대인관계, 그다음에 예술 이런 활동이 이제 주르고 있었고요. 자,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체험 활동과 치료적 의미로서의 예술 활동, 그다음에 종교적 의미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중학교의 이 특성화 교과에도 이 무용 과목이 이제 개설된 학교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교과 과목이 개설이 되었네, 그죠? 그래서 가장 다양한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알 수는 없겠지만 8년 중학교인데 여기에는 8년 중학교는 체험 활동, 그다음에 직업 교육, 그다음에 인간관계 훈련, 인성 교육, 예술 활동, 그다음에 생태 활동 이런 다양한 분야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8열 중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런 특성화 중학교에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런 위주로의 어떤 그런 교과 과정이 편성이 됐는데 교육 내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기는 좀 특별하게 조금 더 이제 다양화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골고루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 중에 특성화 교육을 이제 요약하면 이제 개별성, 다양성,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서 다양한 체험 학습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사회 참여 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의 실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양한 대안학교의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이 대안학교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정규 과정에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그런 대안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적응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손가락질 당한 그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런 민주시민 사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상당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대안학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거 보시고 자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과목 이제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먼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